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오늘 새로운 화두를 던졌습니다. 총선에서 표를 잃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그 발언부터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동개혁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면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절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세계 70위, 툭하면 파업하는 나라에 과연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슈레더 전 총리가 노동개혁은 정권을 잃을 각오를 하고 해라 하는 그런 조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은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 김무성 대표가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하겠다. 자, 이번 소식은 동아일보 경제부의 신치영 차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김무성 대표가 저렇게 표를 잃겠다는 각오를 내비칠 정도로 지금 노동시장 우리 환경이 심각한 건가요?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작년 말부터 공공, 노동, 교육, 금융 4대 분야의 구조개혁을 추진을 해왔는데요. 예. 노동개혁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노동개혁이 왜 절박하냐. 새누리당이나 청와대의 인식은 굉장히 진지한 것 같습니다. 예. 첫째로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네. 비정규직이 너무 많이 들고 있어서 정규직과 차별이 심하다. 네. 이런 차별을 좀 해소를 해야 되겠다. 비정규직이 지금 한 6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전체 임금 근로자의 한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임금의 한 절반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고용보험이라든가 건강보험이라든가 뭐 이런 혜택도 못 받고 있고요. 그런 문제가 꽤 심각하죠. 그렇군요.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정년이 연장이 되는데요. 정년이 예. 연장이 되면 기업들의 이 고용비 부담이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담을 좀 줄여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좀 주자. 그런 예. 차원에서 임금 피크제 도입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청년 고용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하죠. 청년 실업률이 한 예. 10%가 넘는데요. 이게 1999년 외환위기 직후보다 직후 수준으로 악화된 상황입니다. 예. 자, 청년 실업률이 어느 정도로 지금 나쁜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듣긴 하셨을 텐데 10%라고 하면은 열에 하나 정도는 놀고 있다. 근데 생각보다는 열에 한 두세 노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좀 덜 노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건 공식 집계입니다. 예. 정부 산하 통계청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은 2002년에 6.3% 정도 됐던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어서 10.2%인데요. 이게 전체 실업률 3.9%에 한 3배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요. 꽤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김무성 대표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계속 강조를 해왔는데 만약에 노동개혁 성공을 한다면 실업률이 좀 많이 줄어들고 고용률은 올라가는 건가요? 그렇게 보고 있는 수준입니다. 예. 한국은행이 여러 가지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독일처럼 노동개혁을 이룰 경우에 앞으로 고용률이나 실업률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걸 연구를 좀 해봤더니 2014년에 65% 정도 되는 고용률이 매년 0.5%포인트 정도씩 올라가서 2018년에는 67%, 2025년까지는 한 70% 수준까지 육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개혁이 시급하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공공개혁 하려고 했던 것들 그중에 하나로서 아주 중요한 화두 김무성 대표가 던졌는데 과연 김무성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 이야기를 던진 걸까요? 그 이야기를 김무성 대표의 입으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도 이런 당의 주도 의사를 좀 전달을 하셨나요?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뭐라고 답을 하시던가요?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 생각과 우리 당의 생각 같습니다. 우리나라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야당과 같이 공조를 취해야 될 문제입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자, 근데 이 개혁이라는 게 항상 어렵고 누군가 또 저항을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는 것과 또 이해 당사자의 눈높이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이 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어렵죠. 우리가 공무원연금 개혁만 해도 공무원을 흔히 100만 공무원이라고 할 때 가족까지 해서 한 400만 치고 그 공무원연금 개혁하는데도 올 상반기에 얼마나 진통을 겪었습니까? 거기 국회법 파동으로까지 이어졌는데 결국 이 지금 노동개혁은 그보다 훨씬 더 지난한 특히 우리의 경우는 대기업의 그 노조의 어떤 기득권 사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치열한
어떤 기득권 사수 투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많은 그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것을 성공하지 못하면 경제 활성화는 물 건너간다라고 예. 하는 절박한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독일의 그 슈레더 총리가 그 2004년에 정권을 잃을 각오로 실제로 했고 정권을 실제 잃었죠. 예. 잃었지만 그것이 2010이라고 하는 현재 그 메르켈 총리에까지 이어지면서 노동시장이 개혁돼서 독일이 오늘날 부흥을 구가하고 있는데 네. 바로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야당이 장기적인 국가 비전을 놓고서 경쟁하는 그리고 국민을 설득하는 이런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꼭 가야 될 그러나 쉽지 않은 과제 예. 이것을 국민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다음권 정권을 맡길 것인가도 아마도 판가름 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중요한 과제다. 예. 자, 그럼 신청처장. 네. 노조에서 반발 안 할까요? 저렇게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면 당연히 와 우리 안 된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작년 말에 정부가 이미 한 차례 노조와 협상을 해서 한번 노동개혁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예. 해고 요건을 좀 완화를 하고 임금 피크제를 좀 확대를 해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협상이 결렬이 됐죠. 그래서 지난 4월에 정부가 이 제대로 된 노동개혁을 실패를 한 사례가 있는데 예. 그 당시에도 노조에서 총파업을 했었죠. 총파업을? 네. 예. 지난 4월에 1차 총파업을 하는데 이어서 이달에 이미 2차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그래요. 민노총이 2차 총파업을 벌이고 있고 한국노총은 지금 여의도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크게 반발을 하고 있어서 이 노조를 어떻게 설득하느냐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예전에 박성훈 논설위원이 한번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대통령이 직접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국민을 상대로 설득도 하고 또 여야 대표들을 불러서 이 노동개혁의 시급성, 이 대한민국에 지금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청년들에게 미래를 줄 수 있기 위해서 이번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할 걸로 예상하십니까? 아마도 종전보다는 대통령도 이번에 보면은 이른바 우선 여야 간의 소통의 정치를 예. 일부 시작을 했고 경제 활성화의 절박함을 스스로가 이제 국민에게 설득하는데 당장 최근에 사면까지도 이제 기존의 정책을 좀 바꿔서 나선 걸 보면 아마 앞으로 여야 간의 대화, 야당과도 대화를 하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아마 호소하고 같이 노동계를 설득하자 이런 데 나서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박성원 논설위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건 정말 우리가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될 과제입니다. 다만 내년에는 이미 총선이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내후년에는 대선이 예정이 돼 있어서 올해 한 해가 이 노동개혁을 우리가 힘있게 추진해 나갈 그럴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절호의 찬스이기도 하고 마지막 기회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에서 많은 교훈을 얻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희 뉴스탑10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렸는데 정치인들이 이 표를 의식해서 정치, 공약 이런 거 내세우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옳은 일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표를 받는 그런 정치인들이 나오기를 더 강력하게 저희가 희망해 봅니다. 자, 이번 소식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이겁니다.